시작하시죠. 시작하시죠. 처음 문제가 37번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에 37번을 먼저 보시죠. 다항식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1이랑 x 플러스 a랑 또 뒤에 더하기 b에 x 마이너스 1이랑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요것이 누구로 나누어 떨어진다?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5 얘로 나누어 떨어진답니다. 그랬을 때 a값 b값의 합이 얼마냐 라는 문제인데 요런 애들은 이제 따지고 보면 인수정리 문제이기도 해요. 구조를 짜보면 요 녀석이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결국은 이제 다시 쓰는 게 좀 그렇지만 다시 한번 그래서 써보면 이렇게 만들어 놓은 녀석이 앞에 식 똑같이 쓴 거죠, 그죠? 얘가 x제곱에 플러스 4x에 플러스 5에 적당한 qx가 곱해져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끝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게 x에 대한 뭐다? 항등식이다. 네, 맞습니다.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이렇게 알고 들어가면 쉽죠. 자, 생각해 보시면 그럼 qx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하실 수 있는데 알죠. 왜? 보시면 x 세 번 곱하니까 x 세제곱이 나올 거거든요. 좌변 자리는 x에 대한 3차식, 그지? 그럼 우변도 3차식 돼야 되겠네. 최고차 함계수 얼마? 1이겠죠. 그럼 얘도 1이어야 되겠네. 그럼 나머지만 구하면 되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qx가 들어갈 자리가 적당히 x 플러스 뭐 k 꼴 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가지를 본 겁니다. 뭐 첫 번째는 차수를 본 거고요. 두 번째는 뭐 최고차 함계수를 본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본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봐서 qx가 들어갈 자리에 x 플러스 k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러네. 이렇게 생각해 주실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딱 그런 거예요. 계수비교법이랑 수치대입법을 동시에 이용하기 좋은 문제인 거죠. 왜냐면 이거 솔직히 전개하고 싶지 않잖아. 뭐 대입했으면 좋겠잖아, 그지? 근데 저기 있는 qx가 뭐가 들어갈지 모르겠어서 이거를 사실상 뭐 이용한 거예요? 계수비교법 이용해서 x 플러스 k라고 세팅해 둔 거죠, 그죠? 따라서 요거까진 계수비교법 쓴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이후부터는 적당히 x 자리에다가 넣고 싶은 거 넣으시면 돼요. 뭐 넣을까요? x에다가 누가 봐도 뭘 넣으면 너무 이쁘잖아. x에다가 1로 보면 되게 좋죠. x에다가 1을 실제로 대입해 보시면 좌변 자리 퍽퍽 날아가고요, 그죠? 우변 자리 1 넣을 거니까 1 더하기 4 더하기 5인가요? 얼마냐? 1 더하기 4 10인가요? 10에다가 x 플러스 k니까 이제 1 플러스 k가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되겠다. 어머나 k가 마이너스 1이겠네 라는 걸 단박에 구할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그죠? 그래서 우변 자리는 세팅이 완료가 되는 거고요. k 자리까지 다 메꿔서 수치 대입 이용한 거죠. 뭐 1 말고도 다른 거 대입할 게 또 있죠. 우변 자리는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우변 자리는 이렇게 놔두시고 x제곱에 4x 플러스 5에 x 마이너스 1이라고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양변에서 x 마이너스 1을 나누고 생각하셔도 되고 계산하기 좀 편하게 하시려면 어차피 x 마이너스 1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적당히 숫자를 대입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한 번만 더 쓸게요. 똑같은 식을 계속 써서 조금 거시기 하지만 이렇게 해두시고 양변이 x-1이라는 공통인수를 갖고 있네. 약분해 버리자, 소거해 버리자 라고 생각하셔서 찍찍찍 거놓고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숫자를 또 대입해 주시면 좋겠죠. 뭐 대입할까요 이번에? 마이너스 2 대입하고 싶죠. 그럼 이가 날아가니까 b가 딱 하고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식에다가 이제 x에 마이너스 2를 한번 또 대입해 보는 거죠. 그럼 이거 날라갔고요. b가 남았고요. b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한 거니까 얼마고 1인가요? 이게 사실 완전 제곱식으로 묶이고 1이 남잖아. x 플러스 2의 제곱에 플러스 1이 남으니까 마이너스 2 대입하면 1밖에 안 남겠죠. 1 남을 것이고 여기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3 될 것이고, 그죠? 그래서 결론은 b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올 거고요. b 구했어요. 그죠? a만 구하면 돼요. a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무거나 해도 되긴 하는데 만만하게 0 대입해 볼까요, 그냥? 쌤, 0 말고 다른 거 대입하면 안 되나요? 됩니다. 되는데 그냥 뭐 0이 제일 만만하잖아요. 0 대입해 보시면 요거 2, 그죠? 0 대입해 보시면 요거 a 남아 있고요. b도 0을 대입한 거니까 없구나. b만 있구나. b 자리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죠?
여기다가 00 때려 넣을 거니까 5밖에 안 남죠. 이렇게 되겠죠. 넘어가면 8, 양변 2로 나누면 A자리 얼마? 4 이렇게 되겠네요. 끝. 됐죠? 이런 식으로. 뭐 계산 잘못했어요? 그럴 수 있어요. 0 대입했는데. 아, B가 마이너스 3이구나. 그럼 여기가 플러스 3이네. 그러네요. B자리가 애초에 마이너스 아닌데? 맞아 이거. 아, 지금 나 어디다 대입한 거냐면 그러니까 x-1 양변에서 나눈 거예요. 똑같으니까. 나누면 이렇게 사라지잖아요. 이렇게 사라졌잖아요. 이렇게 사라졌잖아요. 밑에 있는 두 개씩은 전부 다 이 상태에서 대입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계산수가 늘어나잖아. 없애놓고 한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A값, B값을 모두 구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40번도 볼까요? x의 4제곱을 x-1로 나눈 몫이 qx 나머지가 r1 qx를 x-4로 나눈 나머지가 r2 r1 더하기 3r2 얼마냐? 일단은 뭐 구조를 짜야 되겠죠. x의 4제곱을 누구로 x-1로 나눴다. 그때 의복식 qx고 나머지는 r1일 거야. qx에다가 이제 x-4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r2가 된다. 요거는 이제 간략하게 그냥 q에다가 4대입했더니 r2 됐다. 이거 나머지 정리죠, 그냥. 그죠? 이 정도로 정리해 놓으시고요. 4대입하세요. 깔끔스하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정보인 겁니다. 첫 번째 조건이 요걸 설명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 조건이 요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 얘네들을 이제 합쳐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방금 요 세팅해놓은 요 식에서 x가 들어갈 자리에 이게 항등식이니까요. 이게 항등식인 거 알고 계시니까요. 여기에다가 x가 들어갈 자리에 4를 한번 딱 하고 대입을 해주시면 좌변 자리는 4의 4제곱, 2의 8제곱, 256인가요? 이렇게 나올 것이고, 여기다 4 대입했으니까 3, Q4는 R2 더하기 R1 이렇게 나오네요. 3 나왔다. 끝. 의도 자체가 이런 의도를 갖고 있는 문제인 거죠. 너 나눗셈을 세팅해서 정리해 줄 수 있어? 그 다음에 나머지 정리 기억나? 그 두 가지 갖다가 푸는 문제야. 약간 이런 식의 구조를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고요. 이어서 볼펜이 나 없는데. 요거 괜찮아요? 색깔 있는 거? 네. B의 48번. 이것도 이거의 값이 XY 관계없이 일정하다 그랬잖아. 이것도 엄청 센 조건인데 일단 문제부터 볼게요. bx 플러스 3y 마이너스 2분의 x 마이너스 ay 플러스 4의 값이 이게 일정하대요. 뭐에 관계없이? xy의 값에 관계없이. 이걸 우리가 어떻게 그냥 확 하고 넘어갈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야, 그럼 이게 일정할 거면 일정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야? 이게 특정한 상수란 얘기예요. 오케이? 그 상수가 뭔지 알아? 몰라. 모르지만 이게 특정한 상수야. 이게 무조건 성립해. 모든 x, y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일정하다라는 건 상수라는 것이다. 일정하다라는 건 상수라는 것이다. k자리가 1일지, 2일지, 3일지, 마이너스 100일지, 1000일지 몰라요. 근데 그냥 는 k라고 놓을 수 있다라는 거고, 이게 모든 x, y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 따라서 양변에다가 이 분모 자리에 해당하는 bx 플러스 3y 마이너스 1을 곱해주시면 이 식이 이렇게 바뀌죠. x 마이너스 ay 플러스 4는 k 곱하기
bx 더하기 3y 마이너스 2라고 되는데 이게 뭐라고요? 항등식이라고요. 문자 x, y에 대한 항등식. x, y 자리에 뭘 대입해도 무조건 성립해야 돼. 얘가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럼 당연히 계수 비교하면 끝나겠죠. 계수 비교할 생각을 했더니 상수항 자리가 눈에 띄네요. k를 분배할 거거든. 근데 여기 있는 마이너스 2랑 k랑 곱하는 게 그럼 4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k 자리가 보이는 거죠. k 얼마? 마이. 그죠?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분배를 해줬다고 하면 그 결과는 얼마? 마이너스 2bx에 마이너스 6y에 더하기 4가 되는 거고,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러면 얘랑 얘랑 같아야 되는 거예요. b자리는 그래서 얼마가 들어가야 돼요? b자리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a자리는요 6이겠네요.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겠다. 요 맥락만 이해하시면 나머지는 그냥 굴러가는 거라. 이거의 값이 일정해? 그러면 는 k라고 놓고서 그 k 그 상수값 찾으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이어서 볼게요. 이게 왜 이렇게 돌아가 있지? 어머나? 왜 이래? 이거 하나도 안 듣겠네 그럼? 다시 모를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서 5초 1, 2, 3, 4, 5 일시정지를 누르세요. 이게 오류가 났다. 이거 손으로 옮겨야 돼 그러면? 수동으로? 맙소사. 프리셋이 망가졌네. 어쩜 이런 일이. 좀 이따가 쉴 때 잠깐 얘기해서 고쳐야겠다. 리모컨이 어디 떨어지면서 어떻게 됐나? 상당히 귀찮아지겠는데.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리 70번 보시죠. 윗. 70번 볼게요. 두 다항식 fx, 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 gx는 x제곱의 fx고 나 gx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4x에 곱하기 fx 한 개 x의 세제곱에 더하기 ax의 제곱에 더하기 2x 플러스 b다 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냥 넘어갈려 했더니 이 말을 써놓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f랑 g는 다항식이에요 라고 말을 해놨어요. 그랬을 때 문제가 뭐다? gx를 x-4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냐 라고 물어봤다. 사실상 g4 얼마임? 이렇게 물어본 거죠. g4 얼마임? 그러니까 gx에 대해서 구해놔야겠네. 여기 g4 얼마임 물어보는 거고. 자, 문제를 봅시다. fx가 몇 차인지 모르겠지만 거기다가 x제곱이 곱해진 거기 때문에 gx는 걔보다 차수가 두 개가 클 겁니다. 그죠? 그런데 봤더니 결국은 이렇게 해서 3차예요. 그죠? 생각할 수 있는 경우가 썩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fx가 일견 봤을 때 그냥 적당한 1차식으로 봐줄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래야지 그 적당한 1차식에다가 얘가 곱해져서 3차식이 됐는데, 그래서 gx가 3차식이고 1차식에 2차식 곱해져가지고 3차식 돼서 걔네들이 더한 게 3차식이야. 그러니까 언급이 이제 설명이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게 가장 타당한 결과겠어요. 그래서 fx를 1차식으로 둘게요. fx를 일단 1차식으로 두셔야 됩니다. 이거 1차식이야 라고 두셔야 돼서 얘를 ax 쓰려고 했더니 a가 있네요. 그죠? a는 피해야겠다. 그러면은 mx 플러스 n이라고 세팅할게요. mx 플러스 n이라고 세팅을 해보자. 오케이? 그럼 gx는 자연스럽게 여기다가 x제곱이 곱해지는 거니까 이라 하면, 이거라 하면 자연스럽게
gx는 x제곱이 곱해져서 mx의 제곱에 이 세제곱에 바보야 nx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 놓고서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어 봅시다. 그럼 다소 복잡하긴 하지만 뭐 방법이 없어서요. 나의 식의 좌변 자리를 보시면 결국은 mx의 세제곱 더하기 nx 제곱에 3x 제곱 더하기 4x에 mx 플러스 n 이렇게 됩니다. 사실 내 마음속 한켠에는 fx가 1차식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막 빼지고 해가지고 사라질 수도 있잖아. 이게 4차식이 됐는데 이게 최고차가 사라지는 거지. 뭐 이렇게도 가능하지 않나?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일단 요걸로다가 두고 가장 쉬운 시각으로 접근을 해보고 아님 말고 다른 걸로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전개를 했을 때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 곱해지겠죠. 최고차항부터 보시면 3m이 됩니다. 3mx 세제곱이 되는데 앞에 mx 세제곱이 있으니까 m자리가 4분의 1이 나와야 돼요. 전개해봤다고 치면 내림차순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곱하면 다시 3mx 세제곱 이렇게 되고요. 앞에 mx 세제곱 있으니까 4mx 세제곱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 2차식은 이렇게 곱해도 2차식이고 2차식은 이렇게 곱한 것도 2차식이고 이렇게 곱하는 것도 2차식이죠. 이렇게 곱하면 다 2차식이니까 그래가지고 2차식이 앞에 있는 n도 있으니까 한 번에 할 거야. 4m에 3n에 더하기 n 했으니까 4n. 나름대로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나올 거고. 나머지 1차식은 얘네 둘이 곱한 게 1차식이죠, 마지막으로. 그래서 4nx이라고 정리를 해줄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오케이. 그래서 얘가 뭐가 돼야 돼? 오른쪽에 보시는 이 녀석이 돼야 돼. 이 녀석이 돼야 돼. 뭐 항능식이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m자리는 그래서 4분의 1 집어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m자리가 4분의 1이면은 예, 여기도 4분의 1이 되니까 1 될 거고 4n 플러스 1 될 거고 따라서 4n 플러스 1이 이제 a가 되는 거고요. 또 이제 4n이 2가 되는 거죠. 4n이 2가 되니까 여기서 n자리가 2분의 1이네 라는 얘기 해줄 수 있고요. 그죠? 그럼 2분의 1 여기다가 대입해 보시면 결국 여기다 대입해 보시면 a자리는 3이 되나요? 이렇게 될 거고 b는 뭐 보시다시피 0일 거고요. 끝. 잘 되네요. 이렇게 될 테니까 결과적으로 gx란 녀석은 m자리 4분의 1에 n자리 2분의 1 따라서 4분의 1의 x의 세제곱에 더하기 2분의 1의 x제곱. 생각해보니까 a, b값을 구할 필요가 없네요. 문제가 gx 관련된 문제라서 그죠? 나도 모르게 그냥 미정계수임 구해야지 막 이렇게 접근을 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다가 4를 대입하자. g4는 4의 세제곱이니까 4 하나 약분하면 4의 제곱해서 16 될 것이고 16도 나올 텐데 마이너스 곱하기 2분의 1 했으니까 8 될 것이고 답은 그래서 24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쁘게 잘 나오네요. 그죠? 이쁘게 잘 나옵니다. 넘어가서 볼 텐데 혹시 될라나? 안 되지롱. 어림도 없지롱. 혹시나 프리셋이 될까 해서 봤는데 안 되네. 문제를 풀 때마다 이 짓을 해야 돼. 일단은 흐름 끊기니까 쭉 한번 나가고 자 70번 보셨고요. 73번 보도록 합시다.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다항식 fx가 있어요. f가 최고차항이 1인 3차 다항식이라고 했고요.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너무 좋아. 보자마자 상상 하나 사라졌어. 그죠? f0 0이니까 너무 좋고요. 나의 조건을 보아하니 fx를 x-2의 제곱을 나눈 나머지가 2x-1래요. 그 말을 일단 씁시다. 얘를 x-2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의 x-1이래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문제는 fx를 x-1로 나눈 몫이 qx일 때 몫을 언급하네요. q5가 얼마냐를 물어보는 문제겠다. 오케이. 사실은 나를 보자마자 바로 세팅 이렇게 설명 안 쓰고 바로 세팅하려고 그랬는데 밑에서 몫을 qx라고 쓰길래 괜히 혼동 갈까봐 이거 한번 보고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일단은 구조적으로 짜줄 수 있죠. fx를 통상 어떻게 fx를 x-2의 제곱으로 묶어서 적당한 몫이 있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죠? 근데 qx 쓸랬더니 밑에서 qx라는 표현을 쓰니까 피해 갑시다. px라고 할게요. px라고 하고 뒤에 나머지가 2의 x-2 이런 식으로 이제 짜진 거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거죠. 괜찮나요? 이렇게 말해줄 수 있을 거고요. 사실 또 px에 대해서 알죠. 이러면 왜냐면 문제에서 또 뭐라고 했냐면 fx는 말이다 최고차 항계수가 1이야. 그럼 3차식이야. 그러면 이제 px가 들어갈 자리에 1차식이 들어가야겠죠. 1차식이 들어가야 될 거고 최고차 항계수가 1이니까 이 얘기를 받아서 쓰면 이 자리가 또 x 플러스 k 꼴일 수밖에 없습니다. px가 들어갈 자리가. 그죠?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fx를 밑에다가 다시 한번 써드리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fx는 결국 어떻게 생긴 거임? 얘는 x-2의 제곱에 x 플러스 k가 곱해져 있고 더하기 2의 x-2야. 그럼 x-2로 묶으면 되겠네? 묶이죠. 묶이는 것도 묶이죠. 잘 묶입니다. 그렇긴 한데. 계속 이어서 봅시다. 그러면은 요 자리를 구할 수 있느냐? 구할 수 있죠. 아직 우리가 f형 0이라는 걸 안 써먹었으니까 여기다가 0을 한번 대입해 보시죠. x 자리에다가 0을 한번 대입해 보시죠. 대입해 보시면은 좌변 자리 f0이니까 0 될 거고 우변 자리 4 곱하기 k 0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 k는 1이네요. 그러면 그죠? k는 1이네요. 근데 이 자리가 x 플러스 1이라는 건 사실을 알 수 있네요. 괜찮네요. 그죠? 다 괜찮은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fx를 나눠야 되는데 이게 솔직히 좀 그러네. 이게 해보자. fx가 다시 x-2의 제곱에 결국은 x 플러스 1에 k라고 또 쓰네. 바보. x 플러스 1이에요. 1에 더하기 2의 x-2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x-1로 나눈 몫을 구해야 돼. 나머지를 구하는 게 아니라 몫을 구해야 된다는 게 상당히 귀찮긴 하네요. 혹시나 싶어서 뭔가 다른 뻘짓을 좀 생각해 봤는데 그러니까 얘가 x-1로 누가 봐도 묶이잖아요. 묶어보면 혹시나 이 안에 있는 거 계산하다 보면은 x-1 인수로 나오나? 라는 이제 살짝쿵의 기대감이 좀 있긴 한데 이건 사실 요행이죠. 근데 이런 걸 바라고 문제를 낸 걸 수도 있어. 그러면 진짜 별로긴 한데 어쩔 수가 없죠. 그냥 나눠야 되는데 혹시 모르니까 묶어봅시다 그냥. 모르겠다. 묶어봤더니 x-2 곱하기 x 플러스 1입니다. 전개해 두시면 x제곱에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2 나올 거고요. 뒤에 더하기 2가 남았어요. 맙소사. 저질러 버렸어. 자, 예상대로 됐죠? 그죠? 자, 지금 뭐 한 거예요? x-2로 묶어본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게 x-2 곱하기 x 플러스 1이라 걔네들 전개하면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죠? 남아있는 게 더하기 2입니다. 그래서 보셨더니 어때요? x가 마이너스 2 플러스 2 사라지죠. 결과적으로 좀 너무 밑에 있나? 위에다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fx란 녀석은 x-2로 묶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x가 남는 거예요. 즉 x-1이 되는 겁니다. 그럼 x-1로 나눈 몫이 얘가 되는 거죠. 라는 걸 알 수 있죠. 솔직히 말할게요. 이건 알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해설은 이렇게 만들어 쓸 수 있겠죠. 해설은 이렇게 만들어 쓸 수 있는데 나도 혹시 사실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가장 큰 이유는 그냥 혹시입니다. 혹시 이거 아니야? 라는 그냥 되면 좋으니까 약간 이런 생각으로 한 거고 안 되면은 사실 얄짤없이 그냥 다 전개한 다음에 그냥 x-1로다 그냥 퓨어하게 나누셔야 돼요. 왜냐면 몫을 물어봤잖아. 뭐 조립제법 쓰셔도 되는 거고요. 근데 어찌됐든 다 전개하기 싫어 죽겠는데 안 해도 됨 이렇게 된 편이 된 거죠. 이 녀석이 이제 qx가 되겠죠. 그죠? x-1로 나눈 몫이 되는 거죠. 그러면 깔끔싸네요. 그죠? 그럼 q5는 당연히 여기다 5 대입한 거니까 q5는 3 곱하기 5 15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슈? 이런 겁니다.
이거는 사실 요행입니다. 이렇게 늘 되지 않아요. 잘 됐네. 아, 다행이다. 잘 됐다. 이렇게 보셔야지. 안 되면 싸그리작작 전개하셔서 얄짤 없이 조립제법을 쓰시든지 해서 몫을 구하셔야 된다. 요거는 요행이더라. 이어서 75번. 자, 봅시다요. 자, 75번 일단은 말로 한번 쑥 읽어보면 다항식 px를 x-2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 나머지가 3일 때 3이고, 다항식 qx를 x-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2이다. px를 x-1 곱하기 x-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rx라 하고 r3을 구하여라인데, 이거를 말로 안 쓰고 그럼 바로 식으로 구성해 볼게요. 그러니까 px를 누구로 나눴을 때 x-2로 나눴을 때의 적당한 몫이 있는데 걔가 qx고 나머지가 3이다 라고 주어진 거고요. 두 번째, qx를 x-1로다가 묶어주시면, 나눠주시면 적당한 몫이 있을 거고요. 나도 몰라요. 그냥 q 프라임 x라고 할게요. 그냥. 그리고 나머지가 2야 라고 준 셈이고요. 문제에서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게 px를 뭐 해라? x-1과 x-1로 나눠라. 그럼 여기 적당한 몫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그때의 나머지를 이제 rx라고 하시고, 그리고 r3이 얼마니? 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겠다. 오케이? 이런 문제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별로 요건 고민할 게 없는 게, 그냥 qx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구조를 짜놓으면 그 qx 자리에다가 요걸 그냥 통째로 집어넣으시면 끝나요. 넣어보실? 여기다가 넣어볼게요. 그럼 px는 우찌 된 거죠? x-2에 중괄호 열어놓을게요. x-1에 q'x에 더하기 2에 가로 닫고 더하기 3 이렇게 된 거죠. 그죠? qx가 들어갈 때 그냥 요 구조를 그냥 때려 넣은 겁니다. 되겠어요? 전개합시다. 끝이에요. 전개해 보시면 어떻게 돼요? x-2만 분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x-2에 x-1에 q'x에 더하기 2에 x-2에 더하기 3이 된 거죠. 그럼 어때요? 지금 시계 구조를 보시면 얘로 나눴을 때 몫이 얘인 거고 나머지가 얘가 됐죠. 끝입니다. 차수도 확인해 보세요. 나누고 있는 게 2차죠. 나머지가 그럼 1차 이하여야 되죠. 얘 1차식이죠. 문제가 없네요. 이렇게 된 겁니다. 즉 얘가 나머지 rx예요. 문제에서 나온 rx가 얘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뭐 굳이 전개를 한다면 2x-1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어찌됐든 문제에서 원하는 건 3을 대입한 결과니까 뭐 전개하는 건 좀 귀찮고 그냥 3을 대입해 보시면 5네요.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답이 바로. 괜찮죠? R3은 5다. 넣어보시면 뭐 확인된다. 네, 그런 문제입니다. 자, 하나 더 봅시다. 슥. 나 여기서 맨 처음 수업했을 때 프리셋 몰라가지고 수업할 때마다 이렇게 했는데 똑같은 저기를 하고 있네. 한 두세 문제만 더 보고 잠깐 끊어갈게요. 프리셋 좀 고쳐놔야겠다. 그리고 76번 보시겠습니다. 76번 보시면 다항식 fx의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다항식. 그러니까 fx는 그냥 다항식이고요. 너 다항식 정보가 더 이상 없고 g에 대해서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이 되는 3차래요. 3차 다항식이야 라는 정보를 줘놨고 문제에서는 fx 플러스 gx를 누구로 나눠? x로 나눠. 그때 나머지와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얘로 갔다. 어우 신기반기. 이거 말로 써야겠네요. 말로 써야겠네요. 말로 써놓고 합시다. 그러니까 똑같은 fx 더하기 gx를 누구로? x로 나누었을 때 이거 해보는 문제 같지 왜? x로 나눈 나머지와 왜 기시감이 있죠?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2로 나눈 나머지가 x제곱에 더하기 2x의 마이너스 2분의 1 fx로 같습니다. 풀어본 것 같지 않아요, 이거? 처음 봐요? 기분 탓인가? 기분 탓인가 보다. 기분 탓인가 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엄청 센 조건인 게 나누는 게 몇 차? 1차죠. 그러면 1차식으로 나누니까 나머지는 무조건 상수항. 이게 1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얘로 나누면 원래 1차 이하가 되는 건데 뭐 그러거나 자시거나 나머지가 같다며요. 얘로. 그럼 이게 상수항이라는 얘기죠. 이게 상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엄청 센 조건입니다. 그래서 x로 나눈 나머지가 얘란 얘기잖아. 쉽게 말하면. 그렇죠? x로 나눈 나머지가 얘인 건데 x로 나누면 차수가 상수항이 돼야 되니까 이거 상수항임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로부터 fx에 대한 되게 결정적인 조건을 얻을 수가 있어요. 너 상수야가 되는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하자면 그 나머지를 내가 만약 r2라고 놨다고 칩시다. 보통 나머지니까. 이렇게 놨다고 치면 그냥 뭐 x제곱에 더하기 2x 마이너스 2분의 1에 fx가 r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거죠. r은 상수 자리고요. 넘겨놓고 양변에 뭐 2 곱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렇게 해서 마무리 해주시면 fx가 들어갈 자리는 2x제곱에 더하기 4x에 마이너스 2r 이렇게 되겠는데 그죠?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상수항 자리 빼고는 세팅이 끝난 거죠. fx가 이렇게 돼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럼 문제가 없겠네요. 실제로 요거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gx를 이제 보셔야 돼요. gx를 보셔야 되는데 fx 더하기 gx를 한 게 gx가 최고차항이 1인 3차식이라는 거밖에 모르니까 세팅할게요. rx 자리, 그러니까 gx 자리도. gx를 일단 뭐로 볼 수 있냐면 최고차항 계수가 뭔지 모르잖아. 1이잖아. 그러니까 x 세제곱에 더하기 ax 제곱에 더하기 bx에 더하기 뭐 c 이렇게 놓으시면 되긴 하는데 가만 생각해 보시면 문제에서 fx랑 gx를 더한 것을 x로 나눈 나머지가 r이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자리는 3r이어야죠. 이해가세요? 이 자리가 3r이 되어야 합니다. 문자 하나 줄이자고. 괜히 늘리지 말자고. 왜 이렇게 판단하냐? 생각해 보세요. fx랑 gx를 더할 거잖아. gx를 더하면 좀 꼴보기 싫지만 한 번만 참읍시다. x 세제곱에 a에다가 더하기 2를 한 거에 x제곱에 더하기 b에다가 4를 더한 거에 x에 여기는 또 나머지 2r이 있고 원래 c가 있다면 이렇게 세팅을 하셔야 되는데 얘가 결국은 뭐로? x로 나눈 나머지가 r이 된단 말이야. x로 나눴다는 얘기는 여기까지가 다 묶인다는 얘기죠. 그럼 나머지가 상수항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럼 나머지가 상수항이 되려면 이 자리가 3r이 돼야 는 r이 딱 나오죠. 그죠? 이런 식으로 문자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곱한단으로 이 자리를 3r이라고 놓는 거다. 곱한단으로. 그럼 이 자리가 3r이 되면은 3r 더하기 마이너스 2r 하면은 이제 r이 되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해 줄 수 있겠다. 바로. 더한 게 이런 식으로 보이지롱.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다. 네,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또 써먹어야 될 게 이제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로 나눈다는 얘기를 안 했잖아요. 요걸로 나눈다. 요걸로 나누는 걸 지금 써먹은 적이 없잖아요. 이걸 나눠 보셔야 돼요. 나눠 보셔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좀 비슷하게 생겼죠.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fx를 여기서 조금만 더 갖고 놀면 얘가 2로 묶어놓고 x제곱에 더하기 4x에 마이너스 4x는 2로 묶었는데 4가 있으면 안 되지? 잠시만요. 2로 묶었으니까 2로 묶어놓고 x제곱에 더하기 2x에 마이너스 2 이렇게 해놓고 전개할 때 같은 식이 되려면 마이너스 4가 필요 없는 게 나오니까 뒤에다가 4 더하고 마이너스 2r이라고 세팅해 놓으시면 오케이? fx는 이걸로 나누어질 때 나머지가 얘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줄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그렇게도 생각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가만 보세요. 이것 자체도 괜찮긴 한데 이거보다 더 괜찮은 게 fx 더하기 gx를 어쨌든 이걸로 나누었을 때 나눈 나머지가 r임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얘로 나눴을 때. 근데 나머지는 이미 이렇게 나왔잖아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죠?
요거 정리하면 무슨 얘기냐? 보세요. 얘 3차식이죠. 거기까지는 오케이? 3차식입니다. 왜냐면 fx가 2차식이었으니까 거기다가 3차식 더한 거니까 3차식이 될 겁니다. 3차식이 x로 나눈 나머지도 r이고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로 나눈 나머지도 r입니다. 오케이? 이 말을 살짝쿵 바꿔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돼요. 이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fx 더하기 gx에 빼기 r을 한 식이 있다고 칩시다. 오케이? 빼기 r을 한 식이 있어요. 얘는 그러면 x로 나누어 떨어지나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구조로 얘기하자면 fx 더하기 gx가 x로다가 뭐랑 곱했을 때 나머지가 r이고 x제곱에 플러스 2x에 마이너스 2랑 뭐랑 곱했을 때 나머지가 또 r인 거야. 그러니까 r을 넘겨놨다고 생각해봐. r을 넘겨놨다고 생각해 보시면 얘는 x로도 나누어 떨어지고 누구로도 나누어 떨어져? x제곱에 플러스 2x에 마이너스 이거 뭐야? 마이너스 2 얘로도 나누어 떨어진다고요. 요거 이해가세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요 식이 있으면 베스트긴 하거든요. 요 식이 있으면. fx 플러스 gx라는 녀석이 x로 나누었을 때 몫이 뭐가 있겠지. 모르니까 그냥 동글동글 하는 거예요. 그냥 몰라 몫이 있겠지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때 나머지가 r인 거고. 그죠? 하나 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그때 뭔가 몫이 있겠지. 뭐 다르겠지 그지? 근데 걔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r이 나온다고요. 똑같이. 그러면 이것도 항등식인 거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fx 플러스 gx 빼기 r이라는 식이 있다면 걔는 x 곱하기 목 혹은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 곱하기 목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 말인즉슨 x로도 나누어 떨어지고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데 그럼 얘네 둘이 곱한 게 얘겠네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다른 상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문제에서 최고 차항계수가 1이라고 줬기 때문에 1을 이어야 되거든요. 최고 차항계수가. 그래서 결국은 이런 얘기를 종합해 봤을 때 fx랑 gx랑 더한 거가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x 곱하기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2에 더하기 r인 겁니다. 로 정리해 주실 수가 있겠어요. 선생님 A값 B값은 뭐 하나요? 안 구해요. 그럼 바로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전개해서 정리하면 전개해야 되나? 문제가 뭐였죠? 뭐 물어봤죠? G1이 7일 때 F3 얼마냐? AB 구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해주면 X세제곱에 더하기 2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의 플러스 R 이런 꼴을 갖고 있는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죠? 다 왔어요. 다 왔어요. 그럼 비교해 보세요. 아까 세팅해 놓은 거 안 써먹으려고 그랬는데 문제를 보니까 이 R 자리가 필요한데 그걸 주는 방식이 G1이 7이다를 이용하셔야 되거든요. G1이 7이다를 이용하려면 여기에다가 1 대입하면 7 나와요를 써먹으라는 얘기인데 A값 B값이 그럼 필요해요. 이 세팅이 필요해요. 그래서 다시 자 얘네 둘이 같습니다. 그럼 A 자리 얼마? 0. 그죠? A는 0이고요. 맞죠? 얘네 둘이 같습니다. 그럼 B 자리 얼마? 마이너스 6인가요? 그죠? B 자리 마이너스 6. 이렇게 해서 저 자리를 세팅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럼 gx라는 것은 결국 위에 써놓은 A 자리, B 자리를 A 자리는 0으로 처리하시면 되고요. B 자리는 마이너스 6으로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겠네. gx는 결국 x세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r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끝냅시다 이제. 문제를 보시면 G1이 7이랬죠. 여기다가 1 대입하면은 7이 나와야 되는데 1을 실제로 대입해 보세요. 얼마 나와요? 1 빼기 6 마이너스 5 그지? 마이너스 5 더하기 3R 3R 마이너스 5 인데 G1이 얼마라고 했다고? 7이라고 했다고. 이 자리가 7이라고 했다고. 넘기면 12 따라서 나머지 얼마? 4. 에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문제가 끈질기죠. 끈질기죠. 자, 저기서 구한 R 값을 다시 여기다가 대입하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요 밑에 식은 필요 없으니까 이건 이제 아이디어 써먹는 정도로. 이 R이 들어갈 자리에다가 이제 4를 대입하시면 돼요, 다시. 그럼 fx가 나오죠? 3 대입해 끝. 이렇게 풀라는 문제입니다. 아우, 뒤에 이렇게 뭘 달아놨대, 이렇게, 그지? 핵심적인 부분은 다 지나갔는데 계산 소요를 늘리기 위해서, f에 그래서 3 대입하면 얼마냐? 아우, 정말 별로야. 정말 별로야. 3, 3은 9, 9, 28. 3, 4, 12. R자리 4니까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22인가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다.
계산 소요를 엄청 늘려놨네. 엄청 늘려놨네. 하나만 더 보고 잠깐 끊어갈게요. 넘어가셔서 이제 80번 보시면 됩니다. 자, 정신 차리고 요거까지만 보고서 잠깐 쉬었다 갈게요. 80번 볼게요. 80번. 다항식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 fx를 x세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눈 못과 나머지가 서로 같다. 와우. 상수항 2차항 2차일 수도 있고요. 1차일 수도 있고요. 아니, 뭘 이렇게 지정하기는 좀 힘드네요. fx를 나누는 애가 너무 세. 세제곱이니까 3차니까 얘로 나눈 목과 나머지가 같다. 꽤나 센 조건이네요. 나를 봤더니 fx 빼기 x 얘는 x제곱에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진다. 요게 오히려 괜찮은데요. 요게 괜찮은데요. 그랬을 때 문제는 fx를 x-2로 나눈 나머지가 72일 때, 즉 f2가 72일 때, f2가 72일 때란 얘기로 해석할게요. 그럴 때 f1 얼마냐? 라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다. 이거 조건이 까탈스러운데요. 일단은 가의 내용을 한번 식으로 구성해 놓고 넘어가자면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눠지는 거고 그때 몫이 있을 건데 나머지도 몫이지롱 이렇게 말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면 이 qx란 녀석으로 묶어도 될 것 같아요. 묶이기도 하네 이렇게 생각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잊지 않으셔야 되는 게 이게 어쨌든 나머지 포지션이기 때문에 차수가 얘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이 2차 이하여야 됩니다. 이 녀석이 어쨌든 이 자리가 나머지 포지션이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2차일 수도 있고 1차일 수도 있고 상수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다. 근데 야 여기다가 이걸 곁들이니까 좀 괜찮긴 하네요. 자 근데 fx가 뭐랬냐. fx 빼기 fx가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진댔어요. 요 얘기도 좀 정리를 해보면 결국 요 얘기도 정리를 해보면 fx 빼기 x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란 애랑 적당한 뭐 px란 애가 뭐 곱해진 거야 정도로 말해줄 수 있겠다. 나눠 떨어진댔으니까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겠네요. 그렇단 얘기는 야 x 너 넘어가 이렇게 해주시면 fx가 x제곱에 더하기 x 플러스 1에 곱하기 px에 더하기 x야 라고 세팅이 가능하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그죠? 이렇게 세팅도 가능하겠네요. 그렇겠네요. 근데 보시면 얘랑 연관이 있는 게 이 부분이죠. 이 자리가 이제 아시다시피 x-1과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의 곱으로 처리가 가능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여기 있습니다. 자, 봐봐.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다시 말해줄 수 있냐면 fx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x야 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괜찮습니까? 봐봐. 식의 구조를 이렇게 짜놓으시면 이게 2차식이잖아. 이 자리 상수항이잖아. 적당한 다항식과의 곱과 더하기 차수가 이보다 작은 녀석의 합으로 fx를 처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녀석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x야 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걸 여기다 써먹어 볼게요. 위에 식에다가. 자, 요거 비슷한 얘기 지난 시간에 한번 했던 것 같긴 한데 나머지 정리하면서 fx를 다시 써볼게요. x-1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에 qx에 더하기 qx라고 썼는데
자, 이 녀석을 누구로 나누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눈 x제곱 플러스 fx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x야! 라는 얘기잖아, 그지? 근데 보시면 이 자리가 어때요? 어쨌든 인수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갖고 있죠. 그럼 얘는 나누어 떨어지죠. 얘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지죠. 그럼 여기서 나머지가 나올 리가 없겠죠. 없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남아있는 qx 자리가 이 자리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x가 나와야죠. 이해가시죠? 지난 시간에 뭐 그런 거 했잖아. 막 얘기했었나? 70이라는 게 60 더하기 10인데 70을 10으로 6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야? 라고 물어봤을 때 10을 6으로 나눈 나머지가 같다고. 어차피 가운데가 나누어 떨어지니까. 그런 맥락입니다.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 qx가 요 녀석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x야가 되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럼 돌아와서 보시면 결국 qx라는 녀석을 우리가 세팅해 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어떻게 세팅해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다가 나눌 거고 그때 나머지가 x인데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자리가 앞에서도 언급드렸지만 qx 자리가 2차 이하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 자리가 기껏해야 상수죠. 0일 수도 있어요. 0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뭐 0까지 열어두시고 이 자리를 상수 a라고 놓겠습니다. 이렇게 세팅해 놓고 생각하자. 이렇게 생각해 주실 수 있겠다. 괜찮나요? qx를 이렇게 세팅해 놓을 수 있겠다. 세팅해 놓을 수 있겠다. 남은 건 그래서 qx가 들어갈 자리를 이렇게 세팅한 거에다가 저 세팅한 식에다가 2 대입하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해 가세요? 얘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저 녀석을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x가 돼야 돼. 즉 qx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적당한 몫인데 그걸 a라고 놓을 수밖에 없고 차수 때문에 상수항일 수밖에 없고 0일 수도 있어요. 당연히 더하기 x라는 식으로 세팅 가능하다. 그럼 세팅한 식을 다시 한번 fx가 넣었다고 치면 결국 fx는 하고 짜라락 될 텐데 이걸 다시 쓰는 건 좀 힘드니까 그냥 이 식에다가 2를 대입하는 식으로 설명할게요. 오케이? 여기에다가 2를 대입한다고 치면 결국 FE가 72라고 했으니까 72는 그러니까 2 대입한 거죠. X에다가 2를 대입합니다. 어느 식에? 요 식에다가 대입해요. 요 식에다가 대입할 거예요. 그럼 QE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저기다가 2 대입한 거 넣을 거예요. 그냥. 오케이? 돌아갈게요. 한 번에 다 써놓고 또 2 대입하면 너무 힘드니까. 어쨌든 72는 2 대입했습니다. 8 빼기 1이니까 7 곱하기 QE 더하기 QE 이렇게 되겠어요. 그죠? QE는 뭔데요? QE는 앞에 요 녀석이 2 대입하는 거니까 QE는 4, 2, 1, 7 곱하기 A 더하기 2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7A 플러스 2 이렇게 될 겁니다. 이 자리가 각각 너도 7A 플러스 2, 너도 7A 플러스 2 이렇게 될 겁니다. 너도 7A 플러스 2. 그러면 사실 뭐 고민을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게 똑같은 녀석이니까 8 곱하기 7A 플러스 2 하면 되니까요. 그죠? A가 보이죠? 72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72가 8, 그러니까 A 얼마? 1이죠.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래서 fx의 끝을 보았다. f1이 얼마냐? 그래서 therefore 그러므로 f1이 얼마냐? 여기다가 1 대입한 거다. 날라갔다. q1이다. q1은 얼마냐? 여기다 1 대입한 거다. 여기다 1 대입한 거다. 1 더하기 1 더하기 1에다가 A자리인데 A자리도 어차피 1임. 곱하기 1임. 더하기 1임.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다. 그죠? 굳이구태요. 그냥 고지고대로 넣었다고 치면 3 더하기 1 해서 4가 되겠다. 중간에 요 아이디어가 핵심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얘는 나누어 떨어지니까 이 녀석을 나눈 나머지가 x가 될 거야 로부터 식을 이렇게 구성한다는 내용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팅이 잘 안 돼요. 안 넘어가죠. 여기 잘 보통.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이고 힘들어. 물 한 잔 먹고 오실까요? 물 한 잔 먹고 오시고 화장실 다녀오십시오.
자, 87번부터 봅시다. 요거는 px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그리고 ax 플러스 b 이때 나머지가 2 이렇게 나오네였는데 px 플러스 1을 누구로 x제곱 마이너스 4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3이다. 이랬을 때 5a 플러스 b의 값이 얼마냐라는 문제네요. 일단은 px 플러스 1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px 플러스 1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러니까 위에 식에 있는 px에 x가 들어갈 자리 x 플러스 1을 대입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별거 없죠? 실제로 x 플러스 1을 대입해 보시면 p의 x 플러스 1은요. x 플러스 1을 넣을 건데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x제곱에 더하기 2x의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다가 빼기 1한 거라고 쓸게요. 전개 정리해서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x제곱에 더하기 x에 와 놀라워라 마이너스 1 똑같네. 비슷하네요. 그죠? 비슷하게 생겼네요. 뒤에 있는 a에 x 플러스 1에 더하기 b 이렇게 있을 것이고 더하기 2다 라고 쓸 수 있을 건데요. 괜히 했다 싶네요. 왜냐면 이게 이렇게 해놓으면 x제곱 플러스 2와 x제곱 마이너스 2로다가 이렇게 뭔가 인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는데 전혀 기대에 부합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죠? 그래서 괜히 했다 싶습니다. 기대했는데 지워도 되고요. 안 지워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거기라서. 그 다음 할 일은 뭐냐? 어쨌든 이게 2차식이죠. 2차식으로 나오니까 원래 나머지는 1차 이하입니다. 그죠? 1차 이하인데 결국은 이제 여기다가 2를 대입하거나 마이너스 2를 대입한 게 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2를 대입해도 마이너스 3인 거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해도 마이너스 3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2를 대입한다는 얘기는 F3이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고 그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한다는 얘기는 P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죠. 그죠? 거기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식을 구조를 짜놓을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짜놓을 필요가 없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px 플러스 1이 x제곱 마이너스 4로 나눴을 때 적당한 몫이 있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3이 있다고.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생각한다면 x 자리에다가 이제 2나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되는 겁니다. 2를 대입해 보시면 p3 이렇게 될 거고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시면 p 마이너스 2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끝이에요. 자, 위에 식에다가 3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4. 그죠? A와 B에 대한 연립방정식이지. 다 나오겠죠. A, B에 대한. 그 정도까지만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다 풀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고. 3 대입해보시면 9 빼기 3 빼기 1 해서 5. 그러니까 요 말이 얘 입장에서는 5에 3A 플러스 B에 더하기 2 한 거 이렇게 되려나요? 그죠? 3을 대입했으니까 이렇게 될 건데 이게 P3이에요. P3이 얘인데 이게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가 하나가 나오는 거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5겠다. 그지? 넘어가면 마이너스 5로 나눠주시면 얘가 마이너스 1이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 나오겠어요. 그죠? 요것도 정리해 주시면 그래서 3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이다가 나오겠고요. 밑에 것도 마이너스 1 대입해 보시면 1 마이너스 1 사라질 거고 나머지 1밖에 안 남을 거예요. 그럼 얘밖에 안 남는데 그럼 이제 마이너스 A 플러스 B인 거죠. 거기다 더하기 2 한 게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또 나온다는 거죠. 여기도 정리해 보시면 넘어가라 해주시면 마이너스 A에 플러스 B 한 게 마이너스 5니까요. 얘네 둘이 연립하는 건 뭐 안 어렵죠? 그죠? 위에 거에서 밑에 거 빼서 B 날려버리는 수가 이겠고요. A는 4인가? B는 아니지. 위에 거에서 밑에 거 빼면 4A가 4가 나올 테니까 A는 1이겠다.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4겠다.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끝. 이렇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88번도 보시면 짧게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x의 50제곱을 누구로 나누는데? x-2로 나누는데 그럼 얘를 x-2로 나눴을 때 몫이 적당히 qx고 근데 나머지를 r이라고 놨을 때 qx의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의 총합은 이건 그냥 개수의 총합 문제네요. 개수의 qx의 개수의 총합이 얼마냐라는 건데 내가 반대로 이렇게 물어볼게요. 만약 여러분들한테 내가 야 이거 ax에
세제곱 더하기 요 개수의 총합에 대한 일반론입니다. 이거 일반 얘기입니다. 개수의 총합에 대한 ax 세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라고 되어 있으면 이 녀석의 개수의 총합은 당연히 뭐겠어요? 개수의 총합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겠죠, 그죠? 개수의 총합은 당연히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일 텐데요. 만약에 이렇게 내가 세팅해 놓은 녀석을 fx라고 뒀다고 치면 사실상 뭐랑 똑같아? f1이랑 똑같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개수의 총합이라는 건 뭐냐면 x에 1 대입한 겁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내가 지금 전개되어 있는 거에 직접적으로 보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라는 걸 설명하고 1 대입한 게 똑같다라는 걸로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게 만약 묶여있는다 한들 전개해 놓으면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1 대입하면 똑같이 개수의 총합이 되는 겁니다. 즉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딱 하나 뭐 개수의 총합을 물어봤어? 개수의 총합을 물어봤다는 건 x자리 뭐 대입하라는 얘기야? 1 대입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개수의 총합이라는 건 x에다가 1을 대입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해가시죠? 1 대입하시면 돼요. 1 대입하시면 됩니다. 근데 1을 대입하기 전에 나머지를 먼저 구하고 넘어가야겠네. 일반적인 얘기는 이렇다는 거고 개수의 총합은 결국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다? 그럼 Q1 얼마야를 물어보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다. Q1 얼마임?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Q1 얼마임을 물어보는 거고 Q1을 말하려면 이제 R을 아셔야 되겠죠. 근데 R은 바로 나오죠. 2 대입하면 되니까, 그지? 이게 하나의 항등식이기 때문에 물론 문제에서는 말로 풀어줬지만 바로 식으로 세팅했죠. X에다가 2를 대입해 보시면 좌변 자리는 2의 50제곱. 인간적으로 뭐 전개해서 쓸 건 아니고요. 그게 나머지겠다. R 자리 2의 50제곱 넣어주시고요. 그럼 이제 X의 50제곱이 X-2의 QX에 더하기 2의 50제곱이겠네요. 그죠? 이게 성립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뭐 하자? 1 대입하자. 양변의 X 자리에다가 1 대입해 주시면 1이고요. 마이너스 Q1이고요. 2의 50제곱인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빰빰빰 Q의 마이너스잖아. Q1은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Q1은 넘어와서 2의 50제곱에서 1 뺀 거.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오케이. 89번. 오잇. 비슷한디? 얘도 구조 짜는 문제들인데 전부 다 89번도 보시면 px를 땡큐. 자, 89번 px를 x-2의 px-x제곱을 px-x로 나눴을 때 말이 기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바로 식으로 정리하자면 x-2 곱하기 px에 마이너스 x제곱 한 게 px-2x라는 녀석으로 나누었을 때 그때 적당한 몫이 qx고 그때 나머지가 px에 마이너스 3x래요. 이 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구조적으로 짜주면 결국 이 얘기고요. 이게 항등식이면 이 얘기하는 거고요. 네. 마지막에 px를 누구로 나눴을 때 qx로 나눈 나머지가 10이랬어요. 그래놓고 p30 얼마임?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아이고 구조가 매우 꼴보기 싫게 생겼네 이거. 트릭이 있는 문제 같은데 뭐 QX랑 묶인 애를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시면 이게 X에 대한 그냥 항등식이거든요. 따라서 식을 좀 정리한다고 생각하고 넘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 우변으로 넘길게요. 전부. 좌변으로 넘길게요. 넘어가! 해주시면 좌변 자리로 x-3의 px가 될 거고요. 그죠? 마이너스 x제곱 있는데 넘어가! 해서 더하기 3x가 있는 거고요. 그죠? 얘가 px 빼기 x 곱하기 qx가 된 거죠. 이렇게 놓을 수 있겠고요. 근데 이렇게 놨더니 또 보이시죠? 여기가 마이너스 x로 묶어줘 라는 게 보이죠. 그죠? 그럼 또 x-3으로 묶을 수도 있어 보이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근데 이 다음에가 안 보인다. 이 다음에가 이렇게 묶어주시면 보인다. 안 보였는데 보였어 다시.
이건 그냥 뭐 항등식 문제인데요. 이렇게 이 자리를 이렇게 바꿨었어요. 그죠? 그럼 x-3으로 다시 묶이고요. 묶어놨더니 남아있는 게 px 빼기 x인데요.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네요. 그죠? 어쩌다 보니. 어머나?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네요. 그죠?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그래서 양변에서 px-x를 나눠주셔도 될 것 같고요. 나눠주시고 생각한다면 결국 qx가 얼마? x-3 이렇게 되는 거죠. 아하. 개꿀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즉 px를 x-3으로 나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이 자리가 x-3인 거니까 x-3으로 나눈다는 얘기는 3 대입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죠? 따라서 p3은 10이지롱 이렇게 주어져 있는 셈이 되겠네요. 예.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래 놓고 30을 물어봐요? 어디 뭐야 저거는 무슨 양심이지? 30을 물어본다고? 저다 30을 대입하라는 건가요? 근데 P3이 10이라는 걸 또 어디다 써먹죠? 써먹을 일이 있을까요? P3이 10이야. P30을 모르잖아. 나머지가 10이다. X-. 저 위에 자리에다가 다시 혹시나 X-3을 대입해달라는 건가? 잠시만요. 위에 식이 그냥 항등식이 돼버려서 이 자리에다가 x-3을 대입하면 전개하면 그냥 좌변 우변이 같아져 버려서 아무 의미가 없어지거든. 이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나오고 그치 x 나올 거고 마이너스 3x 나올 거고 그쵸. 그냥 항등식이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써먹으라는 얘기지? 맥혔네요. px-x는 0이 아니다. 그래 양변에서 나누라는 의도가 담긴 거고 px-x로 나눴을 때 몫이 qx다. px를 구하라는 얘기인가? p30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차수에 대해서 좀 고민 좀 해볼까요? 차수에 대해서 좀 고민 좀 해보면 몇 차죠? 모르죠. 모르는데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에 px-x라는 게 1차식이라고 놨다면 얘는 상수항이어야 돼요. 그죠? 얘가 2차식이었으면 얘는 1차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죠? 거기도 말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봐봐. px가 똑같이 있는데 어쨌든 얘가 나누는 수고 이게 나머지입니다. 이 자리가 나머지 자리예요. 그죠? 나머지인데 분명히 얘보다 얘가 차수가 작아야 되잖아. 근데 생각을 해봐요. 차수가 2차 이상이면 예를 들어 얘가 px가 나 ax제곱에 이러고 시작한다고 치면 ax제곱이라고 시작한다고 치면 ax제곱은 여기서 누가 없애죠? 뭔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다시 px를 2차식이라고 가정해보자고. 그러니까 px-이게 2차식이라고 치자고. 그럼 그게 2차식이라고 치면 오케이? 2차식이라고 치면 얘는 1차 이하가 돼야 되는데 여기 ax제곱이 있었다고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여기는 ax제곱이 사라져줘야 될 거 아닙니까? 차수가 작아지려면 그죠? 누가 없애죠? 아무도 못 없애요. 아무도 못 말리는 거이죠. 3x를 빼는 건데 기껏해야 x 빼는 거에서 3x 빼는 걸로다가 x가 2번 더 빠지는 것 뿐인데 2차식이나 뭐 그 이상의 차수가 있었다면 정리해 줄 수가 없겠죠. 그 얘기를 해줄 수 있겠네요. 그 문제가 이 문제에서의 핵심이겠네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px를 구하라는 건데 결론은 그래서 뭐냐면 px-2는 2차 이상이 될 수 없어요. 구조상. 그죠? 무조건 1차식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럼 쌤 이게 1차식인데 이건 상수항이 될 수 있나요? 있죠. 예를 들어 px가 3x로 시작했다면 뭐 3x 플러스 뭐 3 이렇게 생겼다면 3x를 x로 뺀다 하더라도 2x 플러스 3인 거잖아. 얘는 어때요? 3이 됐죠. 사라지니까. 차수 차이 나죠. 문제 없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강제로 요 구조 때문에 나누는 수와 나머지가 둘이 차수가 차이가 나야 된다라는 내용 때문에 px는 강제 조치 당해서 너 1차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도 솔직히 알아요. 왜? 날라가야 되거든요. 따라서 px는 3x로 시작하여야만 합니다. 뒤에 자리 뭔데요? 몰라요. k라고 놓을게요. 오케이? 이렇게 둘 수밖에 없는데 문제에서 이걸 줬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거네요.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는 거네요. 야 p3 10이야? 아 p3이 10이라고요?
P3은 9 플러스 K인데요. 그게 10이라고요? 아, 그럼 이 자리가 1이겠네. 따라서 PX는 뭔데? 아, PX는요, 3X 플러스 1이네요. 라고 세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해석을 따로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따로. 항등식 계산은 항등식 계산대로 해주시되, 이 계산을 따로 차수를 비교하는 이 과정을 따로 체크하셔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PX 자리를 3X 플러스 1이라고 둘 수 있겠다. 예. 그럼 P30은 30 대입하세요. 91 끝.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가 다소 까탈스럽습니다. PX의 차수에 대해서 좀 생각을 안 하시면 문제가 진행이 안 되는 그런 녀석이고요. 그렇다.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90번 봅시다. x에 대한 항등식, 다항식 x의 세제곱에 더하기 ax 제곱에 더하기 bx에 마이너스 4. 얘를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그때의 몫이 qx고 그때의 나머지가 3이다. 그냥 구조적으로 써버렸어요. 그리고 문제에서 x제곱 더하기 ax가 아니라 a. 슬슬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죠? ax라고 하죠. a x제곱 더하기 a의 qx 이렇게 곱한 녀석. 자, qx 마이너스 2죠. 누가 qx를 해? 정신 못 차렸어. 얘가 x 마이너스 2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오케이. 그랬을 때 q1의 값이 얼마냐? 라는 문제겠습니다. 일단 구조는 앞에서 짜놨으니까 따로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요게 x-2로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도 뭐 길게 말할 거 없이 1차식으로 나누는 거니까 바로 요 얘기를, 야, 2 대입하면 0이야, 이 얘기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실제로 a 더하기 4에 2 대입하니까 거니까 q0일 거고요. 이게 0이야, 이 얘기 해주는 거죠. 별거 없죠. 그죠? a가 마이너스 4든가 q0이 0이든가 둘 중에 하나 해주면 되죠. 그죠? a가 마이너스 4든가, 여기서의 결론은 a가 마이너스 4든가 q0이 뭐 따로 조건 준 거 없죠. a가 마이너스 4든가 또는 q0이 0이든가 요렇게 처리가 돼야 하겠다. 괜찮네요. 그래서 0을 한번 대입해 보는 것도 괜찮겠는데, 왜냐면 이게 바로 검산해 보시면, 그러니까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만족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일단은 만만도리가 내 눈엔 얘기로 보이거든요. 왜냐면 이게 마이너스 4가 맞는지 점검하려면 계산 과정이 좀 필요한데요. 이거는 그냥 0만 때려는 바로 확인 가능해요. 실제로 위의 식이 적당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x에 0을 대입해 보시면, 위의 식에다가 좌변 자리가 여기다가 x에다가 0을 한번 대입해 보시면 좌변 자리는 그냥 마이너스 4 이러고 있고요. 우변은 이 자리가 q0인 건데, 그죠? 즉 0 대입하면은 q0 더하기 3인 건데 q0이 0이면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요건 탈락. 이유는 얘. 요거 때문에 안 됩니다. 요거 때문에. 실제로 0을 대입해 봤더니 q0이 0이면 저 식이 성립을 안 해. 말이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따라서 우리의 결론은 a가 마이너스 4겠다. 요 방향으로 가시면 된다는 거죠. a가 마이너스 4겠다. 요 방향으로 가시면 된다는 거고. a가 마이너스 4면 이제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죠. a가 마이너스 4인 거 알았으니까 qx에 대해서는 이제 관심 끄시고, 관심을 끄시려면 마이너스 1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해 보자라는 거죠. 그럼 이 자리 마이너스 1일 것이고, 여기 1일 건데 마이너스 4 곱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4일 것이고, b 뭔지 모르고 마이너스 1 대입해서 마이너스 b,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요. 그게 3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 1 대입해서 날라갔으니까. 됐죠? 그럼 이제 b 값도 구할 수가 있겠지. 안 이쁜데? b 넘어가고 마이너스 9에 마이너스 12인가요? 별로임. 생기기 못생겼어. 숫자가. 어쨌든 a 값과 b 값은 모두 구했습니다.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12가 되는데, 문제에서 뭐 구하래요? 문제에서 뭐 하랬죠? q1을 구하랬네요. 그죠? q1을 어떻게 구해? 그럼 q1을 구하라는 얘기는 또 qx 구해야 된다는 얘기야? 별로다. 별로네요. 방법이 없죠, 뭐, 그럼. 자, 난 여기서 끝났으면 했는데, 자, 이제 시작이야. 내 꿈을 위한 여행.
계산 과정을 조금만 더 진행하겠습니다. A자리랑 B자리에다가 각각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12를 대입한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정말 귀찮다고. x 세제곱에 마이너스 4x 제곱에 이 자리 지금 채워놓는 거예요. 마이너스 12x에 마이너스 4라는 게 x 플러스 1과 qx의 곱에다가 더하기 3한 거랑 같다.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3 넘기고요. x 플러스 1로 나누시면 qx가 나올 겁니다. 그 짓을 하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문제가 뭐에 대해서 물어봐? qx에 대해서 물어봐요. 문제에서 뭘 물어봐요? q1이 얼마냐고 묻고 있죠. 여기다가 1을 대입하셔야 됩니다. 그냥 1만 대입하면 되겠네. 괜한 고민. 자, x에다가 qx를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q1 얼마임이 문제이기 때문에 1만 대입하시면 1 빼기 4 빼기 12 빼기 4는 2q1 더하기 3 이렇게 처리가 가능하겠고요. 그죠? 아이고,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19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22 2로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11인가요? 이렇게 나오겠네요. 너무 힘들다. 계산 너무 빡세요. 잠깐 검산 좀 해볼게요. 날 못 믿겠어요. 맞네요. 오케이. 이렇게 되겠고. 자, 91번 보겠습니다. 이쪽에 좀 까다로운 문제들이 많이 모여 있구나. 지금 유형에. 왜요? 계산 틀렸어요?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F가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입니다. 최고가 1인 3차 다항식이다.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F형이 얼마냐? 가를 보시면 F의 x 플러스 3 빼기 fx는 x 마이너스 1과 x 플러스 2로 나누어 떨어진다. 적당한 뭐 qx 있으면 이런 정도로 세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를 봤더니 fx를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3이다. 즉 f의 2가 마이너스 3이야 정도로 그냥 정리해 놓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네요. 그죠? 이렇게 짜놓읍시다. 괜찮죠? 이렇게 해놓고 얘기를 해봅시다. 근데요, 사실 보세요. 3차식이랬죠. 3차고 3차죠. 그럼 이제 fx가 뭐가 있는데 fx가 이를테면 최고차항 계수 1을 했으니까 fx가 스타트를 x세제곱에 하고 시작한다고 쳐요. 오케이? 그러면 fx나 fx 플러스 3이나 최고차항은 x세제곱 똑같지 않나요? 왜냐면 이거 세제곱해서 또 전개해야 되는데 전개는 어차피 x세제곱으로 시작할 거고 다른 어떤 녀석도 x세제곱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이걸 제외하면.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x세제곱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똑같이 3차 3차인데 똑같은 fx이기 때문에 최고차항에 해당할 x세제곱이 사라질 거다. 됐어요? 따라서 좌변은 몇 차? 2차식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이게 2차식입니다. 이 내용을 아시면 문제는 별게 없어요. 이게 2차식이라고? 네, 2차식이에요. 그럼 우변도 2차식이잖아요. 이미. 그럼 qx라고 써놨으면 저 qx 자리 뭐가 되는 거예요? 상수항이 돼야 돼요. 이해가십니까? 요걸 생각하시면. 너 상수항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상수항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F형을 물어보는 게 좀 싫다. F형 물어보는 게 좀 싫다. F2를 줘서 F2가 마이너스 3이라고 준 거라 아이 참 답답하네. 이거 합시다. 이걸로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이제 계산 과정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그게 이제 좀 걱정이다. 여러분들의 지침이 눈에 보여가지고. 자, 2를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F2가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실제로 2를 대입해 보시면 여기다 2를 대입할게요. 그러면은 이 자리가 이제 아니구나. 대입해도 얻을 게 없는데? 얻을 게 없어요.
차라리 1을 대입하거나 마이너스 1을 대입하거나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 상수항을 구한다는 측면에서 잠시만요. 4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 2. 축의 x는 2분의 1이겠는데 0 대입한 거랑 1 대입한 거랑 같긴 하겠다. 1을 구하려면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되겠다. 이거 좀 복잡한데요. 일단 만만한 거 다 집어넣어 볼게요. 1부터 한번 대입. 1을 넣어야 되나? 1 넣어봅시다. 1 넣어보시면 1 넣어보시면 F4에 빼기 F1인데 0이죠. F1과 F4가 같아지는 거죠, 여러분. 그죠? 또 F1과 F4가 같아진다는 걸 알 수 있고. 근데 이게 별 의미가 없어서 계산할 때 큰 의미가 없어서 좀 계산을 편하게 하려면 마이너스 1도 넣어볼까요? 요거 구할 수 있으니까 F 마이너스 1을 구할 수 있는 뺑뺑 도는데 아우 조건을 너무 단순하게 풀리기 안 좋네요. 산술적으로도 좀 고민을 하게 만들고 계산을 하게 만들어서 네 솔직히 좀 힘듭니다. 솔직히 좀 힘들어요. 단순하게 만들지 않아서 그냥 깡으로 댐비는 방법이 제일 쉬울 수도 있긴 하거든요. 깡으로 댐벼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냥 나 거의 다 시간 빌 게이츠야. 나 시간 일론 머스크야. 그러면 F에 x 플러스 3은 fx에다가 이제 x 마이너스 1에다가 x 플러스 2에다가 qx라고 쓰긴 했는데 상수항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수항 q라고 써놓으시고요. 네, 비교도 돼요.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근데 이제 그게 너무 고생이니까 좀 안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난 저기 fx 플러스 3에서 fx를 뺀 거를 하나의 식으로다가 좀 구성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봤는데 좀 뭐가 이쁘게 나오는 게 없네요. 안타깝게도 이쁘게 뭐가 짠 하고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 그렇습니다. 나 사실 뭐도 생각했냐면 그러니까 이게 좀 딥하게 들어가는 거긴 해요. 이쪽 풀이가 출제 의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다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어쨌든 좌변 자리가 적당한 2차식이잖아요. 그죠? 그 적당한 2차식이 최고차 한계수가 상수항이니까 이걸 Q라고 놨다 치고 x-1에 x 플러스 1을 곱했다고 치면 이 녀석이 결국 의미하는 게 적당한 2차식 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함수로 생각해 보시면 함수의 그래프로 생각해 보시면 Q자리가 양수라고 가정했을 때 마이너스 2,0과 1,0을 지나가는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를 떠올리실 수 있거든요. 그럼 이 녀석의 특징이 뭐냐면 0을 대입한 거나 중간에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축을 기준으로 좌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0을 대입하나 마이너스 1 대입하나 똑같을 거예요. 왜냐면 2차 함수니까 기본 꼴이. 뭔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이용해줘야 되는 문제인가? 라고 사실은 좀 고민을 했네요. 고민을 좀 했는데 예를 들어 2 대입하는 거랑 그러니까 문제에서 f2가 마이너스 3이 됐잖아. 그럼 마이너스 3 대입해도 똑같이 결과가 같을 거예요. 마이너스 3일 거예요. 그럼 위로 블록이겠다 이 함수는. Q자리가 음수겠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오히려 이렇게 보셔야 되겠네. 이렇게 보셔야 되겠네. 이렇게 생겼겠네. 그래서 2를 대입한 값이나 마이너스 3을 대입한 값이나 같겠네. 뭐 이런 걸 좀 이용하라는 건가? 그럼 마이너스 3을 또 어떻게 구하지? 0을 대입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을 좀 했어요. 아니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F0, F-3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하면 또 너무 투머치고 요건 그냥 생각은 해봤는데 아닌 것 같고 이렇게 해도 좀 쉽게 풀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해봤다. 근데 뭐 산술적으로 처리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아쉽지만 산술적으로 처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거냐라고 물어보면 파란색 내가 지금 쓰다 마른 거 있잖아요. 저건데요. 사실은 얘입니다. 얘 별거 없어요. 그냥 얘입니다.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x에다가 마이너스 2도 한번 대입해보면 좋아요.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시면 아마도 출제에다가 이걸 겁니다. 이걸 거라서 안 그렇게 풀고 싶어서. 왜냐면은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나랑 이제 좀 수업을 하면서 느끼시겠지만 내가 계산을 되게 안 좋아해요. 계산 수요가 늘어나는 걸 좀 극혐하는 부류라서 막 풀이도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되도록이면. 경제적인 풀이가 있고 짧은 풀이가 있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면 그쪽 풀이로다가 새롭게 풀이를 만드는 걸 좀 좋아하는 사람인데 지금은 뭐 별다른 도리가 없겠네요. 아 너무 싫어. F1 마이너스 2 0 이러고 있어야죠. 이러고 있어야죠. 이거밖에 없겠다. 여기 이제 정리해 주시면 F4가 F1이랑 같은 거고 여기도 정리해 주시면 F1이 F-2랑 같은 거니까 야 4 대입하나 1 대입하나 마이너스 2 대입하나 똑같다 이런 거 하나 있는 거고 2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이다 하나 있는 거고 얘네들을 해서 연립을 해주셔서 fx를 찾아주셔야 되지 않나. 방법이 그거밖에 없지 않나. 쌤 혹시 그럼 이렇게 하라는 건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도 정답 fx를 x세제곱에 ax제곱에 더하기 bx에 더하기 c라 세팅하시고 연립하자는 거죠.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도 정말 하기 싫은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싫어하는 부류인데 아 맞아 이거 근데 너무하는데 1 대입한 거 빼고는 이쁜 게 없어. 1 대입하면은 이제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되는 거고 그지? 더하기 1 있는 거고 아 다른 풀이 없나? 너무 싫은데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8에 아이고 끔찍해라 더하기 4a에 마이너스 2b에 더하기 c 이렇게 될 거고 아우 진짜 이거밖에 없으면 문제 내는 사람 찾아가서 물어보고 싶다. 왜 그랬어요? 왜 그러신 거예요? 물어보고 싶다. 4의 세제곱이면 64고 16a에 더하기 4b에 더하기 c라서 뭐 계산이 이게 더 편하니까 이렇게 둘이 같다 해놓으면 c를 날려버리면 a, b에 관련된 관계식 두 개 나오겠죠. 그죠? 걔네들 연립하면 답이 나오긴 할 건데 이거 말고 또렷한 풀이가 솔직히 좀 안 보여요. 얘네들이 같다라고 해놓으시면은 뭐 63 더하기 15a 더하기 3b는 0이 하나 있을 거고요. 얘네들이 같다라고 해놓으면 9 더하기 아니구나 마이너스구나 4a 넘어갔다고 치면 9 마이너스 3a 더하기 3b는 0이 하나 나올 거고요. 얘네들이 연립하면 되죠. b가 날라가네요. 아 근데 너무 하기 싫었어요 솔직히 이런 풀이를. 위에 식에서 밑에 식 마지막으로 빼주시면 요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근데 그 결과를 다시 빼겠다는 거예요. 그럼 위에 식에서 밑에 식 빠진 거니까 b는 날라갔고 여기가 18a 될 거고 이 자리가 얼마죠? 9를 뺀 거니까 53인가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더한 게 이렇게 될 거고 a 자리는 그래서 마이너스 3 뭐 이런 식으로 a 자리가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는 b 자리는 6 마이너스 6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그죠?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너무 몸에서 이렇게 원천적으로 좀 거부하네요. 그래서 fx를 이렇게 잡을 수가 있고 지금 안 써먹은 게 있죠. 뭐 f2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거 안 써먹었죠. 그죠? 요거까지 써먹으시면 C값까지 찾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문제에서 원하는 F0이 뭐예요? F0이 C예요. 그럼 끝날 겁니다. 이렇게 연립해서 보시면. 아 근데 그러네요 좀. 뭔가 좀 아이디어, 기똥찬 아이디어로 짠짠짠 해서 뭔가 이렇게 인수분해도 하고 막 나누고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출제 의도가 그게 아닌 것 같다. 출제 의도가 여러분들의 고생을 원한다. 이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A값, B값 찾았고 아직 안 써먹은 거 요겁니다. 요거 2 대입해서 마이너스 3 나온다. 이 식에다가 적용하셔서 fx에다가 적용하셔서 C값 찾으면 그게 답입니다. A값, B값은 찾았으니까 그지?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탐탁치 않긴 한데 출제 의도가 이건 것 같아.
넘어갑시다. 91번까지 봤고요. 105번. 카메라. 이차항의 개수가 1인 2차당식 px. 최고차항 개수가 1인 2차식이고요. qx는 1차항이고요. 최고차항 개수가 1입니다. 얘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의 내용을 봤더니 다항식 px 플러스 1에서 q의 x 플러스 1을 뺐어. 얘는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진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 된다는 얘기죠. 나의 조건을 봤더니 px 마이너스 qx는 0이 중근을 갖는다. 오케이. 정리해주면 될 것 같은데요. 하나씩 보시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별거 없어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 된다는 얘기니까 가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결국은 p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q에 0인데 이게 0이다 라는 조건입니다. 괜찮죠?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게 0 대입하면 0 된다는 얘기니까 px에서 qx를 뺀 적당한 식이 있을 겁니다. 그죠? px에서 qx를 뺀 적당한 식이 있다고 치면 px에서 qx를 뺀 식이 있으면 이 생각은 할 수 있죠. 2차하고 1차죠. 그죠? 최고차항 개수가 1인 2차식이고 1차식이죠. 결과식으로 2차식이겠죠. 그죠? 결과적으로 2차식일 건데 그 녀석의 인수로 x가 존재하는 겁니다. 0 대입하면 0 나와야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0 대입하면 0 나오니까 x라는 인수를 갖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하나는 뭘까요? 구해야죠. 오케이? 구해야죠. 나머지 하나는 뭘까요?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뭐 x 플러스 k만 하하하 이런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잠깐만 중근 가져야 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서워서 시무룩해지는 거죠. 2차식인데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얘네 둘이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x제곱입니다. 오케이? 일단 이 생각을 했다가 중근 갖는다고 그러면 이렇게 놓으면 다른 근을 갖는 거죠. 0이랑 뭐 마이너스 k 이런 식으로 다른 근을 갖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x제곱이다. 이 세팅으로 바로 넣어보는 겁니다. 이 내용까지 들어간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px 플러스 qx는 x 마이너스 2로 나눈 나머지가 12일 때 p2를 구하여라인데 마지막 조건도 정리해 놓으면 결국 px 더하기 qx 이번엔 더하고 있죠. 그죠? 얘를 누구로 나눠? x 마이너스 2로 나눴대. 얘를 x 마이너스 2로다가 나눴을 때 적당한 몫이 있을 것이고 그때 나머지가 12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생긴 겁니다. QX 쓰려고 했는데 QX 이미 있어서 넘어갔고요. 2 대입하면 10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2 대입하면 10이 된대요. P2 더하기 Q2 12임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정리해놓은 요식에도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X에다가 아무거나 마음대로 대입할 수 있죠. 뭐 대입하고 싶어요? 뭐 대입하고 싶어요? 쟤랑 같이 엮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 대입하고 싶어요? x에 얼마? 그렇습니다. 여기다 2를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P2 빼기 Q2 해서 사지롱 이러고 있는 거죠. 자, 밑에 써놓은 거 여기다 옮겨 놓을게요. 그럼 P2 더하기 Q2는 12였지 않습니까? 그지? 그럼 위에 식에서 밑에 식을 더한다고 치면 자연스럽게 Q2가 날아가겠죠. 2P2가 16이죠. 따라서 P 얼마? 8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넘어가서 108번. 두 2차당식 px, q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둘 다 2차래요. p랑 q가 전부 2차식이고요. 그랬을 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가의 내용을 봤더니 2px 더하기 qx는 0이야 라고 적고요. 나의 내용을 봤더니 px랑 qx랑 곱한 게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나누어 떨어진대. 그럼 요거 곱하기 또 뭐 시기가 있다는 얘기네. 그죠?
정도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가능한데요. 솔직히 이거 되게 센 조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가의 내용을 정리해 보시면 이게 너무 센 조건인 게, 야 그럼 QX는 PX에다가 마이너스 2 곱했다는 얘기잖아 정도로 보실 수 있는 겁니다. 너무 세지 않아요? 끝났죠 사실상. 끝난 거죠. 그죠? 이게 항등식이래잖아. 뭐 x에 대한 항등식이래잖아. 그럼 이것만 쓱 넘겨봐. 그럼 qx가 들어갈 자리 마이너스 2px를 넣을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px가 x제곱이었어? 그러면 qx는 마이너스 2x제곱이야. 이런 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인수를 똑같이 가질 수밖에 없겠죠. 이해가세요? 그럼 얘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 자리도 바꾸고 뭘로? 2px로. 마이너스 2px로. 오케이? 그럼 이제 나의 내용을 위에 요걸로다가 정리해 두셨듯이 정리를 해주시면 좌변 자리가 결국은 마이너스 2 곱하기 뭐가 돼요? px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런 꼴이 돼야만 하는 겁니다. 우변 자리도 마찬가지로. 이 자리 내가 모르니까 냅뒀죠. 그죠? 이 자리가 뭐가 돼야 될지를 우리가 이제 가늠하시면 되는데 실제로 요거 보시면 x제곱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2니까 x 마이너스 1과 x 마이너스 3으로다가 이렇게 인수분해 되거든요. 그죠? 그죠? 제곱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럼 좌변이랑 똑같은 꼴이 되려면. 그죠? 그럼 이 자리가 뭐예요? 그쵸. 누가 이렇게 썼어? 마이너스 2죠. 이렇게죠. 그죠? 그러니까 이 빈자리가 그럼 뭐가 돼주면 돼? 얘랑 똑같은 애가 돼주면서 마이너스 2만 한번 살포시 곱해주면 돼. 오케이? 따라서 이 빈자리에는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가 들어가주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모습이 딱 됐죠. 됐어요. 이렇게 돼야 되겠다. 네. 그래 놓고요. 문제가 P0이 마이너스 4래요. P0이 마이너스 4래요. P0이 마이너스 4다. P0이 마이너스 4다. PX가 그럼 얘네들이 곱한 게 아닌가? 아, 2차식이니까 잠깐만. 잠시만요. 2차식이니까 2차식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한 게 QX가 된 거니까. 그죠? PX가 얘네들이 곱한 게 아닌가? 잠깐만요. 뭐야? 왜 이래? 아! 이런 꼴이 있어야 됩니다. 최고치 한계도 언급 안 했잖아. 그래서 최고치 한계도 언급 안 했으니까. 사실 내가 지금 아무 생각 없이 마이너스 2 하고서 퓨어하게 2차식 둘이 곱한 걸로 생각했는데 최고치 한계도 그럼 1이야? 누가 1이래?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했는데, 그죠? 그러니까 PX의 최고치 한계수를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PX의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결국 우변 자리가 마이너스 2로 묶이고 남은 자리가 이제 A의 x-1에 x-2의 전체 제곱이라고 묶을 수, 요걸 수 있잖아, 그지? PX의 최고치 한계수를 여러분들이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두시는 게 맞죠. 이렇게 두시는 게 맞죠. 어쨌든 문제에서 P0이 마이너스 4래요. P0이 마이너스 4라고 줬기 때문에 여기다가 0 대입하면 마이너스 4가 돼야 되기 때문에 A 자리가 마이너스 2가 되겠나요? 그죠? 2의 2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라 A 자리가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럼 뭐 이제 됐고요. 문제에서 Q4 구하랬네요. Q4는 그럼 얼마예요? Q4라는 건 앞에서 구했었던 요 PX에 마이너스 2 곱한 거기 때문에, 그죠? 요 자리가 근데 또 마이너스 2네요. 하필이면 구했더니 요 자리가 마이너스 2가 됐네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 2에 4 대입해 주시면 마이너스 2에 4 대입해 주시면 3이고요. 2고요. 이렇게 되나요? 마마뿔 4 곱하기 6 해서 24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얘가 PX니까. 그죠? 이 자리가.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108번 같이 봤고요. 111번 보겠습니다.
하나, 둘, 세 개. 111 최고차 함계수가 1인 2차식 fx, gx가 있어요. f랑 g가 전부 최고차 함계수가 1이라고 줬고요. fx 빼기 gx를 x-1로 나눈 못과 나머지가 서로 같대요. 아까랑 뉘앙스가 좀 비슷하지 않나요? 비슷하니까 비슷한 건 내가 힌트 정도만 주고서 넘어갈게요. 아까 과정과 솔직히 말해서 좀 많이 비슷해요. 얘를 누구로 나눈다고? x-로 나눈다고. 그럼 적당한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을 텐데 생각해 보세요. 얘 몇 차? 1차지. 그럼 나머지 몇 차? 상수항, 그죠? 그럼 몫도 상수항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몫과 나머지 자리를 그냥 상수 띡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상수 띡. 그래서 바로 구조적으로 쓴다면 그냥 K라고 할게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고. 나의 내용도 보시면 fx랑 gx랑 곱한 게 x 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둘 다 2차식이라고 했고. 그럼 여기서 또 t가 나긴 하는 게 최고차 함계수니까 사라졌으니까 1차 1차니까 이렇게 됐구나. 이게 2차 2차인데 2차 2차로 이렇게 만드는데 요거랑 그러면 적당한 2차식이 뭐가 더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qx라고 쓸게요, 그냥. 적당한 2차식이 하나가 뭐가 더 있어야 되겠네. 이 자리 2차식이 있어야 되겠네. qx 자리가. 나눠 떨어지니까 이 정도로 세팅하실 수 있겠습니다. 1과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이 될 거고 또 문제에서 g4가 3이라고 줬어요. 이거 이용하시면 될 것 같긴 한데 그렇겠죠. 2 대입하면 K야. K로 묶어놓으면 결국 fx 빼기 gx란 녀석은 x 빼기 1로 나누어 떨어져. 그죠? 이게 x 빼기 1로다가 나누어 떨어지고 곱하기 K가 되겠네요. 그죠? K로 묶이니까. 이게 좋아 보이고요. 여기를 보시면 또 이제 얘가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로다가 나누어 떨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다가 1 대입하면 0이거든요. 그죠? 근데 위에도 1 대입하면 0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F1과 G1은 같고요. 1 대입하면 0이니까요. 그죠? F1 빼기 G1은 0이니까 F1 빼기 G1은 0이니까 F1은 G1과 같다. 됐죠? 그것도 보시면 또 뭐예요? F1과 G1을 곱하고 있죠. 여기다 1 대입하면 또 뭐예요? F1 곱하기 G1이 또 0이죠. 그죠? 그 얘기는 0이란 얘기죠, 제가. 따라서 fx랑 gx가 공통적으로 x-1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오케이? x-1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다. 이거 때문에 0이 됩니다. 따라서 fx도 x-1이라는 인수가 있는 거고요. x-1 곱하기 머시기가 있는 거고요. gx도 x-1 곱하기 머시기가 있는 거죠. 진짜 비슷하면은 대충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대충 못 하겠어요. 이 자리를 뭐 x 플러스 a라고 놓는다면 여기 x 플러스 b 정도로 놓으시면 되겠네. 이 세팅이 가능합니다. 오케이? 네, 가능한데 문제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해도 0이 돼야 돼요. 둘 다 또 마이너스 1을 대입해도 0이 돼야 돼서 둘 중에 하나는 x 플러스 1이 또 인수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어차피 곱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갖고 있어도 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곱하는 거니까. 그 정도? G4는 근데 3이야. G4는 3이야. 여기다가 4 대입하면은 여기가 3이 되거든. 3 곱하기 4 플러스 B야. 그럼 B 자리 알려준 거네요. B 자리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겠죠. 그죠? 이게 3이 돼야 되잖아. 이게 3이 돼야 되잖아. 이 조건 써먹은 겁니다. G4가 3이야. 여기다가 4 대입해봐. 그럼 3 되는 거고 4 플러스 B잖아. 그죠? 근데 이게 3이야? 라는 얘기니까 B 자리는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인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자리가 1이 돼주면 되겠네요. 누군가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이 돼야 되거든. 그래서 fx랑 gx를 다 구한 겁니다. fx는 뭔데? fx는 x-1에 x 플러스 1이고 gx는 뭔데? gx는
x-1에 x-3이고 네, 이걸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이 대입해서 각각 더하시면 답이 나오겠고요. 넘어갑시다. 요거는 특정 유형이긴 한데 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마지막 두 문제 남았는데 파이팅 합시다. 어이씨 신경 쓰여. 119번 119 모든 실수 x에 대해 등식 4x 세제곱에 마이너스 2x 제곱에 더하기 x 더하기 2분의 1이 a에 2x 플러스 1의 세제곱에 더하기 b에 2x 플러스 1의 제곱에 더하기 c에 2x 플러스 1의 더하기 d다. a, b, c, d 구하란 얘기죠. 어떻게 나오냐라는 겁니다. 네,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요거는 풀이 방법이 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거는 풀이 방법 정해져 있는 애를 응용한 거라서 어려운 겁니다. 만약 이 자리가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누는 거였으면 훨씬 쉬웠을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조립제법을 연속적으로 이용합니다. 조립제법을 연속적으로 써먹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2x 플러스 1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니까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누는 셈으로 처리를 하자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자리에 4, 마이너스 2, 1, 2분의 1 이렇게 있겠다. 그죠? 박스 만들어 놓으시고 내려갈게요. 4, 올라갈게요. 곱해서 올라가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2, 3, 마이너스 2분의 3인가요? 더하면 마이너스 1인가요? 이렇게 된다. 됐죠? 이렇게 잡을 수. 이게 뭔 얘기냐면 앞에서 만들어 놓은 4x 세제곱에 마이너스 2x 제곱에 더하기 x 플러스 2분의 1을 무엇으로 나눴어?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눴어. 그때 몫이 4x의 제곱에 더 마이너스 4x의 플러스 3에 그리고 나머지가 이렇게 나왔어 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사실은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눈 게 아니라 2x 플러스 1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2를 쪽 뽑아서 얘한테 줘요. 오케이? 그러니까 2분의 1을 곱하고 2를 곱하는 셈인 거지. 그렇게 처리를 한 번 더 해놓으시면 결국 여기다가는 곱하기 1을 해주고 여기다가는 곱하기 2분의 1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자리가 2x 플러스 1이 되는 거고요. 이 자리가 2x 제곱에 마이너스 2x에 더하기 2분의 3이 됩니다. 괜찮죠? 그런 다음 뭐 하냐? 자, 이 녀석을 이어서 조립제법을 적용합니다. 통상은 조립제법을 이런 식으로 2x 플러스 1 같은 거 말고 x 플러스 k 꼴 이런 식이면 여기서 연달아 해주면 되는데 그래서 얘는 연달아가 안 돼요. 왜냐면 요걸 또 나눠야 돼요. 누구로? 똑같이 2x 플러스 1로 나눠야 돼요. 근데 그걸 좀 따로 해줄게요. 따로 해주시면 2 마이너스 2 2분의 3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마이너스 2분의 1 써주시고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눈다고 생각할 겁니다. 오케이? 자, 내려가요. 올라갈 땐 곱해서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갈 땐 곱해서 올라가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였어. 마이너스인 줄 알고 좋아했어. 아쉬워. 이렇게 돼서 더해버리면 얼마? 3이 되겠죠. 그죠? 이 얘기가 또 해주는 게 뭡니까? 요 자리가 딱 요 자리만입니다. 요 자리가 누구로 나눴을 때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눴을 때의 몫이 2x 마이너스 3인 거고 그때의 나머지가 3으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거는 얘가 아니거든요. 2x 플러스 1을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방식으로 여기에는 곱하기 2를 여기에는 곱하기 2분의 1을 적용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자리가 2x 플러스 1에 이 자리는 x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더하기 3까지. 자, 지금 내가 정리해놓은 이 자리가 여기 들어가면 돼요. 여기 들어가면 돼요. 여기 들어간 다음 뭐 해줘요? 앞에 있는 x 플러스 1을 분배해 주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그러니까 혼자 이게 좀 어느 정도 속달이 되시면 바로 보이실 텐데 지금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하나씩 정리하고 갈게요.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 빈자리에 여기 들어간 거죠. 그래서 됐죠?
뒤에 이제 빼기 1 있고. 그 다음 뭐 해준다고? 앞쪽에 있는 2x 플러스 1을 분배해 준다고. 2x 플러스 1이라는 이 덩어리를 이제 분배해 주시면 결국은 x 플러스 2x 플러스 1의 제곱에 오케이? 곱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3에 더하기 3에 2x 플러스 1 빼기 1까지 된 거죠. 여기 보시면 어디까지 완성된 거냐면 여기까지 완성된 거예요. 여기까지. D자리 마이너스 1이고 C자리 3이라고 나온 거야. 그럼 이제 B랑 A자리만 완료하면 돼. 요런 겁니다. 또 그럼 뭐 하겠어요? 요 자리 한 번 더 나누면 됩니다. x 플러스 2분의 3 자리를 다시 한번 나누시면 되는데 여기는 뭐 굳이 조립제법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자 x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자리가 사실상 x 플러스 2분의 1에다가 더하기 마이너스 2 해준 거죠.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 자리에 얘를 집어넣었다고 생각해 주세요. 근데 집어넣었다고 또 생각해야 되는데 또 문제가 뭐냐면 이겁니다. 다시 써볼게요. 저 자리를 다시 써보시면 이게 원래도 한 개의 문제 유형인 건데 그걸 다시 한번 응용했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2x 플러스 1의 제곱에 저 내가 파란색 밑줄 친 이 자리가 x 플러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2 하는 거 이렇게 이 빼는 거 뒤엔 똑같이 생략할게요. 뒤에는 오케이? 이 자리가 쟁점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분배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한 덩어리 예고 한 덩어리 예고 되겠습니까? 분배해서 마무리를 지어준다고 치면 결국은 요것도 사실 내가 x 플러스 2분의 1로 보지만 2x 플러스 1에다가 2분의 1 곱한 거잖아. 되겠습니까? 그래서 2분의 1 앞으로 빠지고 2x 플러스 1에 세제곱을 봐주는 거야. 이 자리를 뭘로 봐준 거야? 나 이 자리를 뭘로 봐준 거야? 이거에 세제곱 만들고 싶어. 그래서 얘를 2분의 1 곱하기 2x 플러스 1로 봐준 거야. 이 자리를.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1이랑 얘랑 곱해서 밖으로 빼요. 그 뒤에 마이너스 2에 2x 플러스 1의 제곱이 붙은 거고 나머지 뒤에 자리는 똑같고요. 이런 식으로 된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끝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건 연속된 조립제법 문제인데 그 녀석을 다시 한번 심화시킨 문제인 겁니다. 그 녀석을 다시 심화시켜서 앞에 자리를 만만하게 x 마이너스 알파 이런 꼴이 아닌 ax 플러스 b 꼴로다가 나눈 거죠.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보정해 주셔야 돼요. 보정을 안 하면 진행이 안 돼요. 이런 문제 다 됐습니까? 아니면 그냥 전체를 x 플러스 2로다가 쭈루루 계속 다 나눈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이 식도 뽑아내는 거지. 예를 들어 얘는 8을 곱해주고 8을 곱해서 들어가서 2의 세제곱이니까 2가 곱해지고 여기도 막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되는데 일단 원리가 이러하다는 걸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A자리는 2분의 1이고 B자리는 마이너스 2이고 C자리는 3이고 D자리는 마이너스 1이고 끝. 이렇게 풀리는 문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저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본 적이 있었으면 나는 조립제법으로 한 번에 쫙 했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는 8 곱하고 8분의 1 곱하고 막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을 텐데 아무래도 좀 낯설 것 같으니까 이렇게 보고요. 마지막 1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엄청 많이 갔다. 나도 모르게 눌렀는데 지금 봤어요? 이것이 바로 자동 치유 이런 건가? 왜 됐지? 뭐지? 아무튼 자, 그게 급한 게 아니니까 fx를 x세제곱 마이너스 7x의 제곱 더하기 10x 더하기 9로 볼 건데 문제가 f 3.1이 얼마냐요? 당연히 3.1을 그냥 대입해도 답이 나오겠지만 누가 그렇게 하겠냐, 그지? 그렇게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해주는 게 제일 좋으냐? x-3으로 나눠주는 거죠. x-3으로 나눠주신 다음에 3.1을 대입하면 0.1이 되잖아. 그럼 계산이 편해지죠. 그렇게 생각하자는 거지. 그럼 여기다가 뭘 내줄 거냐? 조립제법 할 겁니다. 누구로 나눈다고? x-3으로 나눈다고, 그죠? 그래서 뭐 1, 마7, 10 구해주시고 x-3으로 나눌 거니까 3 깔아주시고 내려가라, 올라가라, 내려가라, 올라가라, 내려가라, 올라가라, 내려가라, 땡, 그죠? 또 할 겁니다. 이 집 반복할 거예요. 원래 저 녀석이 출제 취지였던 이거 조립제법 연속으로 하는 거 마찬가지로 또
또 3 깔아놓고요. 내려가라 올라가라 내려갈 땐 더하고 올라갈 땐 곱해서 올라가고 더하자 땡. 마지막까지도 네, 마지막까지도 3 깔아주시면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가서 땐. 그럼 1, 2, 마이너스 5, 3이 뭘 의미한다? 주어진 fx 자리를 x-3의 세제곱으로 묶을 수 있고요. 더하기 2의 x-3의 제곱인 거고요. 마이너스 5x의 빼기 3인 거고요. 더하기 3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게 원래 기본적인 문제 유형이죠. 요거 이해 가세요? 원리는 앞에 설명드린 요 방식입니다. 앞에 설명드린 요 방식이 원리였던 거고. 나누고 몫을 다시 나누고 몫을 다시 나누고 몫을 다시 나누는 거예요. 나눌 때까지.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쫙 그 나누는 녀석으로 분배해 놓으시면 지금 같은 형식으로 정리가 가능해요. 됐죠? 여기다가 3.1 대입하자. 이 자리에다가 x에 3.1을 대입해 주시면 내가 원하는 f 3.1이 나온다. 얼마인데? 0.1의 세제곱. 소수점 하나, 둘, 셋째 자리네요. 그죠? 셋째 자리. 그러니까 1이란 얘기고 얘는요. 2 곱하기 0.1의 제곱. 얘는 마이너스 5 곱하기 0.1. 마지막 더하기 3인 거죠. 다시 한번 써놓으면 0.001에다가 더하기 0.02에다가 빼기 0.5에다가 더하기 3인 겁니다. 계산할 만하죠? 이렇게 놓으면? 조금 그래도 귀찮으니까 더하기끼리 미리 해놓으면 3.021인데 거기서 0.5 뺀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2.521 이렇게 나오겠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심화를 하고 있는 거라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진도를 나가는 게 급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진도는 충분히 나갈 수 있을 일정을 잡아놨습니다. 그건 문제가 안 되고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내가 준비한 프린트가 있으니까요. 그거 좀 볼게요. 5분만 쉬었다가 할게요. 화장실 다녀오세요. 마무리를 좀 합시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수분해 쪽은 크게 둘로 나뉘어요. 그냥 기본적인 공식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라고 해서 4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 4가지 유형까지는 보는 건 좀 힘든 것 같고, 그지? 지난주까지 빡세게 달려왔으니까 한 주 조금 이제 좀 느리게 걸어봅시다. 기쁘죠? 그래서 일단은 공식 내용에서 중요한 거 정도만 다 언급하고 오늘은 마무리를 할게요. 당연히 공식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중학교 때 배웠었던 완전제곱식이나 합차공식입니다.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계속해서 많이 써먹어요.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이 각각 a 플러스 b의 제곱과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될 거야. 또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보셨으면 이게 a 플러스 b와 a 마이너스 b의 곱으로 쪼갤 수 있죠. 그죠?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죠. 이게 여전히 인수분해 공식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말고 중요한 게 있냐라고 하면 이제 3차식으로 새롭게 등장한 애들이 있다는 거죠. 3차식으로 새롭게 등장한 애들이 이제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랑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이 정도 있는 거고요. 각각은 얘는 a 플러스 b에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 이런 게 하나 있고 얘도 a 마이너스 b에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있다. 정도까지만 좀 알아두시면 될 거고. 나머지는 이제 아까도 언급은 드렸는데 내신용으로 내가 보통 분류하는 애인데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에 마이너스 3abc. 요것은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여기가 이제 a 제곱 b 제곱 c 제곱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나오는 거. 여기가 사실은 곱셈 공식 변형식에서도 비슷한 식이 나왔어요. 다시 한번 반복될 뿐입니다. 근데 나는 참고로 외울 거라면 요 버전으로 외우는 게 제일 베스트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울 거라면 요걸로 외우시고요. 통상 왜냐면 문제로 출제가 될 때 이런 식으로 줘요. 얘는 0을 만족하는 삼각형 세변의 길이가 ABC인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야. 그럴 때 딱 써먹을 만 합니다. 그래서 요거랑 세트로 얘가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는 세트로 이건 사실 인수분해 공식은 아니지만 요 녀석이 지난번에도 한번 정리했죠. 2분의 1에
a-b의 제곱에 b-c의 제곱에 c-a의 제곱의 전체 이렇게 합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것까지도 세트로 그냥 기억을 하시자.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네들은 그럼 당장 외워야 되느냐? 그거는 이제 사바사, 케바케. 시험을 대비한다? 외워야 돼요. 근데 내가 지금 당장 시험 볼 것도 아닌데 외워야 돼? 굳이 보면서 하셔도 되고 나중에 외우면 된대 정도로 생각하시는 거로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그 마지막에 있었던 요런 애들이 있는데 이거는 안 외우는 걸 추천드려요. 이런 거 있어요. a네 제곱에 뭐 더하기 a제곱 b제곱에 더하기 b네 제곱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외우지 마세요 이거. 왜냐면은 나중에 배우실 공식 말고 인수분해 그 복잡한 인수분해라는 게 있거든요. 그쪽에서 한번 정리가 되고 그 내용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합니다. 굳이 외우실 필요가 난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이 정도로 정리를 합시다. 정리를 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음 시간에는 그럼 뭐 할 거냐 질문이 아마 없을 것 같긴 한데 혹시나도 있으면 질문을 먼저 받을 거고요. 그리고 바로 나머지 정리 오늘 테스트 안 받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 다음 시간에 나머지 정리 테스트부터 할 겁니다. 나머지 정리 볼 거고 요거 딱 마무리되고 나서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로 넘어가서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쭉 보고 거기서 주요한 문제들 보고 그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 마무리 이런 식으로 돌아갈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